안녕하세요. 장애인 먼저 실천 홍보대사 오수연. 김현규입니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현규 씨는 우리말과 관련된 속담 중에서 우리 말과 관련된 속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? 속담이요.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게 있는데 수연 씨 정말로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인생에 그렇습니까?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,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렇죠. 떠나갔던 사람을 또 되돌리기도 하고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장애인과 이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네, 불구자, 장애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? 그렇죠.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. 맞아요. 네. 좀 듣기 좀 거북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네. 이게 정말로 문제가 좀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전에 특히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. 그 사용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동정적인 부분이 많았고요. 불구자, 장애자의 자는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장애계에서도 그 한자 자 대신에 사람을 뜻하는 인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청원을 했고 그 결실을 맺은 게 장애인 복지법이 바뀌면서 장애인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용어군요. 그렇죠. 예. 그렇다고 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쓰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비장애인이라고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인데요. 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상인 혹은 일반인 아하.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렇군요. 우리가 무심코 많이 사용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뭔가 비정상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요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장애를 앓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맞습니까? 아니죠.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앓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은 거고요. 네네. 그래서 장애를 갖다 이런 표현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 장애를 앓다가 아니라 장애를 지니다 혹은 장애를 갖다 이게 네, 맞군요.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듣기에 그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예. 하지만 우리가 이 관용 문장을 쓰다 보면 뭔가 의도치 않게 이 관용구를 쓰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죠, 이런 경우에는요? 관용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참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절름발이 행정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. 네.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고 하면 이 관용구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게 표현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 속마음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꿀먹은 벙어리라는 단어는 한 가슴앓이 정도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좋은 네.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.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관용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용어 개발에 우리 모두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더불어서 장애인 용어는 장애인 복지법이나 특수교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수연 씨, 이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장애 용어가 좀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? 당연히 알고 있죠. 그렇군요. 장애인 복지법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법은 학습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있죠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복지법에는 없는 정서행동장애, 의사소통장애, 학습장애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거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현규 씨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이 권고한 장애인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는 것처럼 장애가 아닌 사람의 초점을 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누군가 그랬죠. 이 말은 이 꿀과 침을 같이 갖고 있는 벌과 같다. 한마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일 수 있는 장애인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장애인 관련 용어를 사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.
맞습니다.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그 사회가 쓰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나 용어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 언어의 온도가 보다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.